빈손이랑 아유 고맙습니다. 삼겹살에는 뭐 이게 소화제니까. 탄핵 심판에서조차 본인이 반주를 언급할 만큼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지난해 5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거행된 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술을 권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참패로 끝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선 프랑스 파리 방문 중 5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저기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이 늦게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것을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애주가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과도한 음주가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와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찍 출근을 못하는 걸 숨기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윤 대통령은 뒤늦게 집무실로 이동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고 저희들은 위장 경호가 경호 기법이 하나인데 경호 기법 급기야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서 계엄령을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전직 관료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대패한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회식 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잔 가득 따른 폭탄주를 20잔씩 마시며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불과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주정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의사결정의 주변엔 공교롭게도 무속의 그림자도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부적이 붙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한자로 용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용 부적은 지난 22년 6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1년에는 대검청사 뒤편에 누군가 용부적을 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대검하고 연달아 있는 그 서초경찰서 뒤편에 웅덩이가 있어요. 점심때 그때는 문을 좀 개방을 해서 산책을 갔더니 그 용자 부적으로 쓴 이렇게 뭐 요만한 사이즈의 이렇게 이렇게 검은 글씨로 수사 절차에서 이제 뭔가 그런 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미신적 행위라고 봤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구니도 모르고 이분도
너무 좀 그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이었던 무속인 건진법사는 대선 선거 캠프에서 비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건진법사는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공과의 친분 역시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참 산유국의 헛된 꿈에 부풀게 한 대왕 고래 프로젝트까지 이때마다 공교롭게도 천공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 12.3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불명예 제대 후 역술인으로 살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선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 합리성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또는 극우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비합리적인 선동적인 또는 누가 보더라도 일감으로 그냥 판단하기 쉬운 그런 식의 정책 결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